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인사360의 X5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스티칭 보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맞춰서 여기 있는 점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내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85초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8K 30프레임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사360의 제품을 지원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사360 X5 제품 외에 다른 액세서리들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360 X4 때 여기서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사360에 새로 나온 X4 이 제품 언박싱하고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산에 있는 노족보 폭포입니다. 우선 제품을 보면 인사360 X5 8K 360도 액션캠이라고 써져 있고요. 인사360 에이스 프로가 1.3분의 1인치 센서, 액션5 프로가 1.3분의 1인치 센서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진 1.28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굉장히 미미하지만 좋아진 건 좋아진 거죠. 카메라를 보시면은 전작과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도 더 좋아졌고요. 고속 충전을 지원해 가지고 20분만 충전해도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충전을 보여줍니다. 이동을 할 때 잠시 충전을 하거나 쉴 때 잠시만 충전해도 매우 빠르게 충전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하나 더 사는 가격으로 파워뱅크나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점으로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퓨어 비디오 모드가 생겼습니다. 에이스 프로 2 리뷰 때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하면서 끼고 흔들림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완이 된 게 퓨어 비디오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성능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비교해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엄청난 성능을 봤었죠. 지금의 카메라들 사용해 보시면 얼굴이 좀 뽀얗게 나오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선호하듯이 야간 저조도에 대해서 센서 크기로 빛을 많이 받아서 밝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작은 센서지만 후처리로 AI 칩을 사용해서 보다 좋은 화질로 촬영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뽀얗게 찍어주는 카메라가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야간 저조도에 이런 리터치가 되는, 수정이 되는 영상 촬영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점 두 번째, 렌즈 수리 키트가 생겼습니다. 렌즈 수리 키트가 대단한 거냐, 뭐 수리 보내면은 수리해 주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이 48,000원입니다. 물론 한쪽을 바꾸는데 48,000원, 48,000원, 96,000원이 들어가지고 양쪽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전작인 X4가 한쪽을 수리하는데 15만원이 들었고 양쪽 다 수리하려면은 30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과 수리를 갔다 오는 시간 또한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간편하게 그리고 싸게 저렴하게 교환을 할 수가 있었고 굉장히 좋아졌죠. X4를 사용했을 때 리뷰 찍다가 보호 렌즈를 해먹었고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사실 부딪혔어. 보호렌즈가 파손이 됐고 보호렌즈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떨어뜨렸고 렌즈까지 파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수리 비용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사360 X5였다면 수리 키트를 구매해서 내가 쉽게 수리를 했을 겁니다. 렌즈 가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렌즈 가드 비용하고 수리 키트 비용하고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렌즈 가드는 이제는 X5부터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360을 사용하신다면 필수 액세서리가 있어요. 인비저블 셀피 스틱이 꼭 필요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다른 액션캠들처럼 이렇게 들고 찍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셀피 스틱을 꼭 사용해야지만 그 제품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셀피 스틱을 연결하시면 이 셀피 스틱이 지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뽑아서 누군가 옆에서 찍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셀피 스틱을 가지고 촬영해야 되고 셀피 스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근접 촬영을 해가지고 보다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런 파우치를 같이 줍니다. 이런 파우치를 사용해 가지고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파우치가 불편하시면은 렌즈 캡이라고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렌즈만 간편하게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를 구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인사360 X5는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필수 액세서리라고 생각되는 거는 인비저블 셀피 스틱에 삼각대가 들어있는 그 제품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접이식 셀피 스틱도 삼각대가 내장되어 있었고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시작해 보시면 굉장히 간소한 액세서리로 인사360 X5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렌즈 키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렌즈를 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여기 있는 점이 보이죠? 점 맞춰서 여기 있는 점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풀르는 방향 이쪽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풀러줍니다. 하나, 두 번 돌리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이 연결된 부분이 나왔고요. 아까 전에 물에 들어가고 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뺄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 갖고 살짝 들어주시면 여기에 들려요. 그래서 빼시고 바람을 불어갖고 이물질을 날려주시고요. 받은 렌즈를 여기다가 들어서 놔주시면 됩니다. 놓으시고 여기 있는 점이 보이도록 놓고 이쪽으로 잠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그는 쪽으로 돌려줍니다. 두 바퀴. 오, 뻑뻑하네요. 이 들어가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요거 뽁뽁이를 빼주시면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스티칭 보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렌즈 교환한 후에 스티칭 보정을 위해 더 정확한 스티칭 효과를 얻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보정을 누르고 쭉 뻗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있으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매우 잘 교환이 됐고요. 진짜 간단하게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사360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 테지만 렌즈의 수리가 이렇게 간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 같은 일이죠. 이제 액세서리들하고 주요 내용은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X5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은 이쪽이고요. 여기는 메뉴를 부르는 버튼입니다. 모든 거는 터치로도 됩니다.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하고 퀵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껐다 켰다가 가능하고 화면이 꺼졌을 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킬 수도 있고요. 터치를 해서 화면을 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설정해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고 여기 킥 메뉴는 누르면은 모터사이클, 스키, 아웃도어 이런 식으로 커스텀해 놓은 메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 또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뉴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안에 SD카드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 아래에 이렇게 충전 단자가 아래쪽으로 왔어요. X4 때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었습니다. 위쪽에 있을 때는 전선이 보이거나 렌즈하고 가깝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아래로 바뀐 거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D카드 지금 이 현재 8K 3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5시간 28분을 녹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배터리 양이 나와 있고 여기는 전면 후면 카메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360도 찍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볼 때 어디를 찍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면과 후면을 모니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60도가 찍히지만요. 카메라를 누르면 지금처럼 360 카메라 동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옆에 보면 퓨어 비디오 모드, 야간 저조도에 굉장히 잘 찍히는 모드가 따로 있고 인스타 프레임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짐벌 카메라들이 나를 액티브 트랙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나를 쫓아가지고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짐벌 카메라처럼 나를 쫓아오는 카메라가 하나가 찍히고요. 그리고 360도 영상이 따로 하나 더 찍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일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360도 카메라는 한 번에 가공을 거쳐야 되지만 나만 찍어주는 영상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파일이라 매우 좋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고화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짐벌 카메라처럼 이 앞에 있는 짐벌 카메라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얘 또한 녹화를 누르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게 다 짐벌 카메라들처럼 찍힙니다. 그리고 얘는 360도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주니까 놓치는 거 절대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를 찍으면서 가는데 저기에서 물고기가 퐁당 뛰었어. 와, 물고기. 저기에서 뭐 별똥별을 떨어졌어. 야, 별똥별 봤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촬영해주는 360도가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만약에 나만 찍다가 360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빼서 사용해도 되고 360도 촬영한 거를 쓰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공할 필요 없이 삭제하시면 되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인스타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타임랩스, 가만히 서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뭐 3초마다 한 장씩 찍어가지고 그거를 24프레임으로 만들면 구름이 막 지나가거나 군중이 막 지나가거나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타임 시프트는 들고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간 길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지루하니까 빠르게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면은 보다 편하고 적당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넷 타임, 이거 되게 재밌죠. 지난번 볼넷 타임 이거 한다고 돌리다가 부딪혀서 보호 가드를 깨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사 360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뉴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루프 레코딩, 루프 레코딩을 사용하면은 내가 1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1분의 시간이 녹화가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1분까지 녹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간 예전 거는 지워지고 계속 1분만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건져 올리는 그 순간을 녹화하고 싶은데 계속 녹화를 하면은 용량도 많이 먹고요. 배터리도 빨리 소진될 텐데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용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 앞에 기다리는 순간은 저장이 안 되고 내가 낚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녹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1분 전까지 있었던 영상이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프 레코딩 같은 경우는 기다림이 긴 순간에 사용하신다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어요. 낚시, 뭐 뽑기 아니면은 뭔가 도전했을 때 성공하는 모습, 그런 거를 찍기가 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분까지 가득 찼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뒤에 1분만 저장되고 앞부분은 지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녹화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 모드, 이게 재밌는 거죠. 로드 모드가 인사360 에이스 프로 2에 나왔던 대시캠 모드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박스처럼 일정 공간을 지정해 놓으면은 전원이 연결된 순간부터 녹화가 저절로 되고, 블랙박스처럼요, 전원이 끊어지면은 저절로 녹화가 중단되고 전원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놓고 USB로 연결을 해 놓는다면은 시동을 키면 전원이 들어가니까 블랙박스처럼 저절로 녹화가 되고 신경 쓸 거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녹화 공간은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128기가 용량이라고 한다면은 한 50기가만 대시캠 모드로 사용한다. 50기가 안에서만 녹화를 하고 지워지는 게 되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으로도 사용할 공간을 따로 지정해 놓기 때문에 두 공간이 겹치지 않아 가지고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시캠 모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시캠 모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스타랩스는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 같은 거를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궤적이 나와서 되게 이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촬영, 사진 촬영을 연속으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내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 싱글 렌즈로 갔을 때는 360도 카메라가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션캠 같은 느낌으로 촬영이 되고, 촬영한 영상을 가공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동영상, 프리프레임은 16:9, 9:16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찍어준다고 보면 돼요. 9:16으로 잘라서 사용해도 좋고 16:9로 넓게 잘라서 사용해도 좋게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셀피 모드, 내가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옆으로 들잖아요. 옆으로 들면은 셀피봉이 지워지고 내가 찍히는 이 모드를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루프 레코딩,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랑 같은 거고요. 사진, 동영상 모두 다 같습니다. 싱글 렌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게요. 자, 360도 카메라에서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8K로 했을 때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사용할 수 있고, 5.7K 플러스는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5.7K로 내려가면은 24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쓸 수가 있고요. 4K로 내려간다면 120프레임,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5.7K랑 4K는 HDR을 사용할 수 있고, 5.7K 플러스나 8K로 가면 HDR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화각에 대해서 따로 설정하실 건 없어요. 8K 30프레임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보고, 지금 해가 안 떠가지고 HDR에 대한 영상의 차이는 알아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찍어 놓은 거를 비교해 볼게요. 동영상 8K 24프레임, 영상 5.7K HDR. 5.7K HDR과 8K 동영상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해 주변과 도로에 비치는 햇살 차이가 보이죠? 확대를 해서 보면은 8K의 선회도가 조금 더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표현을 보면은 HDR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동영상 8K 24프레임, 동영상 5.7K 플러스, 동영상 5.7K HDR, 4K 24프레임 HDR. 어떤 거를 좋아할지 몰랐고 다 준비해봤습니다. 색 표현율은 확실히 HDR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4개로 나누지 말고 2개로 나눠갖고 볼게요. 5.7K HDR 영상을 보면 해로 인한 노을이 물에 비치는 게 잘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8K는 HDR이 아니기 때문에 해의 경계가 매우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노을로 비치는 물결의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8K 24프레임이 내 눈엔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나 색감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쪽이 더 좋은 겁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 8K 24프레임, 퓨어 비디오 모드 5.7K 24프레임, 퓨어 비디오 모드 4K 24프레임. 퓨어 비디오 모드도 5.7K는 HDR이 적용되고 8K는 HDR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8K 동영상과 퓨어 비디오 8K 동영상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 8K 24프레임, 일반 동영상 8K 24프레임. 퓨어 비디오 모드는 야간 저조도 때는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색깔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 비교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죠. 바닥면을 보시면 동영상에서는 노이즈가 보이고요. 오히려 밝은 곳은 경계가 없이 하얗게만 나옵니다. 일반 동영상 5.7K HDR 켜짐. 5.7K로 내리면 HDR이 켜지면서 HDR이 없을 때보다 확실하게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퓨어 비디오 모드하고 비교한다면 퓨어 비디오 모드가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반 동영상 5.7K HDR 켜기 걷기.
걸어가는 정도는 동영상 8K나 동영상 5.7K, 퓨어 비디오 모드 모두 다 잘 나옵니다. 빛의 흔들림 같은 경우는 약간 표현이 되지만 그래도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프레임 달리기. 야간 달리기를 하는데도 흔들림이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울렁울렁 거리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쓰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이렇게 빛이 없는 시간대에 마음 편하게 달리는데도 흔들림 없는 영상이 잘 나옵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퓨어 비디오 모드는 8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가 가능한 이유가 트리플 칩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메인 칩이 하나 있고 그래픽 카드가 2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한다면 야간에 굉장히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다라는 표현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밝게만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빛이 노랗게 이쁘게 잘 나오고 길에 비치는 빛이나 간판에 비치는 빛, 물에 비치는 빛들이 모두 다 이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나오게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운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 프레임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나를 바라보고 이쪽으로 와도 나를 바라보고 짐벌이 있는 카메라처럼 이렇게 바라봐 주는데 오늘 렌즈가 왜 이러니? 셀피 뷰로 녹화를 한다면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돌려도 나를 계속 바라보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로 찍힌 파일이 하나 더 생겨서 놓치는 영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11K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프레임은 30프레임, 간격은 2초, 5초, 10초, 30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프레임률이 30이니까 30장이 찍혀야지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초로 한다면은 30장을 찍기 위해서 2초에 한 장씩 10장이면 20초 1분의 시간을 1초로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30장을 찍어서 1초로 만드니까. 저장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타임 시프트는 8K 30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이 있고 10배속, 20배속, 60배속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간다면은 그럴 때 높은 배속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그냥 걷고 다니신다면은 10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초를 1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초마다 1초짜리 영상을 계속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럴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들고 이동할 때는 타임 시프트를. 그리고 볼렛 타임은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요거 들고 이렇게 돌리면은 굉장히 느리고 빠른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볼렛 타임은 인사 360을 사용하신다면은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볼렛 타임용 셀피봉이 이렇게 꺾여 있어갖고 이렇게 돌리기 좋게 생긴 그런 셀피봉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신다면 볼렛 타임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볼렛 타임은 5.7K 120프레임 또는 3K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5.7K로 3K로 사용한다면 240프레임으로 굉장히 느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만 해상도가 좀 아쉬워지니까 5.7K로 사용하고 120프레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레코딩 8K까지 사용할 수 있고, 루프 시간을 1분으로 할 거냐 3분으로 할 거냐 10분으로 할 거냐 그래서 30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 레코딩을 사용해 가지고 성공의 순간을 기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전이나 낚시나. 그 다음에 로드 모드 8K 3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하고, 5.7K로 가면은 60프레임, 4K로 가면은 120프레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스타랩스 같은 경우는 야간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밝아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스타랩스 동영상과 별 궤적 사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별 궤적을 한 장 3초마다 찍어 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이쁜 영상을, 특별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속 촬영은 사진을 여러 번 찍어주는 거죠.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요. 10장을 1초에 찍을 건지 아니면 15장을 3초에 찍을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5장을 3초 동안 찍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사진을 저장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인터벌 촬영 간격을 정할 수가 있고요. 3초 간격으로 3분 동안 촬영을 하면 하나 계속 찍어주는 거죠. 3초 지나고 또 사진 찍어주고, 아래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3분 동안 계속 촬영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사용하면은 한 장씩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정할 수가 있고요. 퓨어샷 형식으로 해서 72메가픽셀로 해서 3초 끄기를 하면은 누르자마자 바로 찍히고요. 3초를 하면은 눌러놓고 3초 안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메뉴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지금 시간은 6시 57분, 해 지기 바로 전 시간이고요. 셀피봉에 연결한 X5를 들고 여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쓸 8K 30프레임 이걸로 띄워볼게요. 조금만 빼고 1몰 30분 전 시간대라서 햇빛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밝게 잘 나오고 노이즈도 거의 없고요. 달리는 상태인데도 안정화가 매우 부드럽게 잘 됩니다. 다음은 퓨어 비디오 모드의 8K 30프레임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한다면은 해가 지기 30분 전이라서 이렇게까지 밝지 않은데 정말 밝은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나오고요. 조금 전 동영상과 비교해서 길이 밝게 나오고 하늘도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밝게 나옵니다. 인스타 프레임 요걸로 촬영해 볼게요. 나를 찍어주고 360도가 같이 찍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짐벌들이 피사체 추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봐 주는 거죠. 그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타 프레임의 피사체 추적 같은 경우 세로 프레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로 프레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60도 촬영은 필요하다면 쓰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면 됩니다. 타임 시프트 8K 30프레임 10배속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촬영했는데도 시간 압축이 매우 잘 돼서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노이즈는 많이 보입니다. 맑은 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볼렛 타임입니다. 볼렛 타임 같은 경우 이렇게 찍었을 때가 제대로 찍히거든요. 그래갖고 볼렛 타임 5.7K 120프레임으로 해보죠. 볼렛 타임은 고속으로 촬영된 거를 느리게 재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매우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적은 시간대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좋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루프 레코딩 8K 30프레임 1분. 루프 레코딩을 사용하면은 일반 동영상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퓨어 비디오 모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다음은 로드 모드고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야간 저조도 옵션을 키라고 이렇게 메뉴가 떴습니다. 야간 저조도 퓨어 비디오 모드 키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로드 모드는 블랙박스로 쓰는 것 때문인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야간 조조 모드 켜달라고 하잖아요. 이걸 눌러서 8K가 아니라 5.7K로 변한다고 하고요. 전환 누르고 여기 야간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달려볼게요.
볼게요. 야간 모드 5.7K를 선택하면 HDR 동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영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K랑 비교해서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번호판 인식에는 8K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촬영을 끝냈어요. 사진, 그 다음 동영상이니까 모든 촬영 끝냈고, 야간 저조도에 대해서 이따가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6분이고요 완벽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인스타360 X5로 몇 가지 옵션만 해볼게요. 동영상 8K 30프레임으로 촬영해보고,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동영상 촬영은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요. 밝은 가로등 밑에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조금만 어두워져도 잔상이 매우 길게 남아서 조금 울렁거리고 어지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 쪽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달리고 있어서 걷는다면 문제없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고스레이스랑 비교한다면 X5가 확실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도, 빛번짐도, 노이즈도 X5가 좋아요. 5.7K HDR이 되는 5.7K 30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7K로 내리면 HDR 동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빛이 더 밝게 잘 나옵니다. 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퓨어 비디오 모드 8K 30프레임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렌즈에 뭐가 묻은 것 같아. 달려볼게요. 해가 지고 난 후에 가로등만 있는 곳에서 퓨어 비디오 모드를 사용한다면 다음주에 퓨어 비디오 모드는 정말 밝게 잘 나와요. 특히 밝은 곳을 더 밝게 잘 나오게 해주는 것 같고요. 일반 동영상하고 같은 시간대 같은 곳을 찍은 것이 아니라 비교는 어렵겠지만 정말 밝게 잘 나오고 흔들림도 없고요. 노이즈도 없습니다. 대단해요. 야간 저조도를 위한 퓨어 비디오 모드 해봤고요. 다른 것들은 야간에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프레임, 의외로 인스타 프레임이 밝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080p로 촬영하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영상을 두 개를 동시에 찍는데도 매우 부드럽고 잘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임 시프트. 타임랩스는 거치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라 흔들림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타임 시프트는 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타임 시프트를 밤에 사용하니까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유령처럼도 보입니다. 밤에는 사용하기 어렵네요. 그 다음은 볼릿 타임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밝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흔들림이나 노이즈가 매우 심하지 않아서 가로등 밑에서 사용한다면 만족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을 좋아하거나 액션캠을 구입했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